제가 지금 오늘 어디에 와 있느냐 한번 이 장소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재진 대표님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댁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인데 이 날, 이 특별한 날을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집사님의 집 투어를 먼저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 투어.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큰아들이 운영하는 그 과자 식품 편의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무인 가판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큰아들이 사놓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여기에 통장에 집어넣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큰아들이 쓰고 있는 방인데, 알다시피 고2다 보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가지고 샌드백이 있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거실이고요. 네, 저희가 집에 순예배라든지 구역예배 모임을 위해서 좀 큰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료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과자, 둘째 아들은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 개당 500원, 개당 1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일 상주에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저희가 구매하고 비용을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셋이 함께 자고 있는 방입니다. 원래 각자의 방이 있었는데 방 하나에 잠자는 공간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잠을 같이 자는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가장 늦게 이제 공부를 끝내고 들어오면 둘째, 셋째가 자고 있으니까 그 온기가 느껴져서 그런 건지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큰아들이 그리고 자기 방을 굳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방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했는데, 지금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한 방에서 같이 뒹굴면서 또 밤에 같이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걸 저희가 이 방 구조를 바꾸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어요. 네, 이 방이 저희 큰아들이 원래 쓰던 방인데 침대를 빼고 아까 그 문 앞에 있는 방으로 옮기면서 이 방이 라운지가 됐어요. 우리 둘째가 이 방은 방이 침대가 두 개 있다 보니까 호텔 룸처럼 된 것처럼 이 방은 마치 어, 그냥 오고 가면 좀 쉬는 공간 라운지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을 라운지로 붙였거든요. 제가 이 방에서 새벽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아내랑 같이 티타임도 가지는데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니 또 아이들이 이 공간을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곳에 이, 어, 좀 금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게 됐고요. 지금 12월 24일부터 진행한 영화 상영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코로나 시기에 함께 영화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스크린도 120인치로 구매를 하고,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했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한 금요 시네마 데이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웅 본색도 있네, 영웅 본색. 예, 저 아빠가 중학교 때 봤던 영웅본색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1회당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그 영화관에서 보는 건 사실상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누워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스타워즈를 보고 있어요. 실제 오늘이 저희가 이 시간이 우리 시네마 타임이었는데 오늘은 이 인터뷰로 가름하고 내일 보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자리를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빈백에 두 명이 앉아서 보고 두 명은 이제 의자에 한 명은 좀 뒤쪽에서 같이 보는데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또 이날 우리 아까 큰아들은 과자를 판매하고 둘째 아이는 음료를 판매하는데요. 세일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음료 한 캔에, 한 컵에 뭐 2,000원 또는 과자랑 팝콘에 한 바구니에 3,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날이 사실상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목입니다. 대목. 이 불공정 거래 뭐 신고하고 이러면 예, 뭐 소비자 보호. 예, 자기들끼리 왜 음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뭐 형은 왜 이렇게 과자를 비싸게 받느냐 서로가 나누는데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하나의 뭐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아직 그 애들 잠자리 하며 애들 같이 자고 또 그 남은 공간을 라운지로 쓰면서 또 영화도 보고 애들은 아예 스낵바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 비즈니스 훈련도 잘 돼. 네,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원래는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사놓고, 그러니까 특히 뭐 먹는 것들 사놓으면 특히 남자아이들 셋 있는 집은 전쟁 같거든요. 네. 하루 이틀 지나면 팬트리가 다 비어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없던 식탐도 생기는 게 아들 셋 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물건을 사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음. 내가 뭔가를 먹을 때는 부모님 사놓은 게 아니고 내가 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예. 또 본인이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 가장 싼 곳, 또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돼요, 성향을. 예. 아, 남동생은 음료를 사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형은 아이스크림 중에 이걸 좋아해. 관심 없던 것들이 물건을 팔게 되면서부터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또 동네에 지금까지는 아빠 엄마가 사다 주다 보면 어떤 물가를 모르잖아요. 아, 이게 가격이 이게 1,200원이구나. 근데 여기는 1,200원이고 다른 근처에 있는 슈퍼 갔더니 여기는 1,100원인 거예요. 네. 100원도 굉장히 좋은 정보죠.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벤치마킹을 해요. 예, 예. 이병돈 대표님 혹시 질문하실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예, 예. 그 스낵바 운영한 거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은 책에나 보통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니 비즈니스 교육에 대해서 나올 법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신기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 신기해서. 예, 그렇게 어떤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퇴근길에 뭐 양손 무겁게 사다 놔도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팬트리가 다 비어요. 애들이 혹시나 형이나 동생이 먹을까봐 본인이 2개, 3개 먹고 뭐 식탐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 엄마랑 둘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 그냥 그 가판대를 선물을 해줬거든요. 선물을 해줬는데 이거를 선물해준 당사자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매주 딱 10,000원만 저희가 쓸 수 있게 정해놨어요. 아, 또 이게 네. 한도가 있군요. 네, 토요일만 살 수 있게 해놨어요. 토요일만 10,000원까지 살 수 있게. 근데 10,000원 정도면 생각보다 본인들이 맞아요, 좀. 네, 잘만 운영하면은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해요. 네. 거기서 뭐 3,000~4,000원씩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서 저는 그 영화관도 참 재밌었는데, 우리 표성환 대표님도 한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네, 지난번에 저희 조에 조언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토론을 같이 한 적이 아,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런 자녀들의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게 그냥 동참이 아니고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좋은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 가정하고 다르게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하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이 엄마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이 엄마가 뭐 보시다시피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책을. 네. 아이들하고 책 읽는 것. 이 뒤에 지금 있는 게 다 애들 책이네, 지금 봤더니. 애들 책도 있고 아이 엄마 책도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저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공간이 됐고 아이 엄마가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많이 그 대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이 크다. 네, 엄마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현명한 아내를 맞았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들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면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도시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경험들 중에 좋았던 것들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저는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거죠. 글쎄. 근데 현명한 아내는 나오실 수 있나요? 이따가 한번 얘기 들어보죠. 현명한 아내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저 방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참 이런 가족 중심 이게 코로나 시절에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처음에는 뭐 우왕좌왕했던 것들을 조금씩 질서를 잡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뭐 아이디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사실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저녁 때 어디 그 가장도 그렇잖아요. 뭐 밤늦게 하는 게 뭐 9시 이제는 한 10시 그러니까 다 집에 들어오시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나 봐요. 근데 제가 한 대표님 가정을 와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고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 잠깐 들어봐도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한다. 초, 중, 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서포트도 해주시고 지금 여기 가운데 아까 표 대표님도 궁금해하셨고 그런데 벌써 여기가 테이블이 큰 게 여기가 보통 일반 가정에 소파가 있을 자리거든요. 네, 맞아요. 소파가 있고 지금 이 앞에는 TV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소파 있고 되게 이게 거실인데 오히려 라운지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 방을 따로 넣어놓으니까 뭔가 부부가 대화하고 또 자녀들도 거기에서 뭔가 얘기를 해나가고 잠은 또 같이 자고 참 이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구조. 아니 가끔 거실에다가 책상을 놓은 집은 봤는데 저렇게 방 하나를 별도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주거 공간에서 이 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꾸 큰 집을 하는 건데 그런 제한된 와중에서 또 아이들도 셋인데 오히려 하나씩 방을 두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게 참 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순서를 조금 더 뒤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럼 비즈니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 한 대표님 비즈니스가 뭔가 하는 거 되게 아시긴 아시지만 본인이 좀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어요. 화면 공유로 해서 한 PT 봤더니 프리젠테이션 전문 회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요한 뭐 사업이나 제품이나 뭐 상품, 서비스들을 제안하거나 소개하는 뭐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회사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특히나 또 중요한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저희 회사를 찾는 경우죠. 저희는 그냥 단순 프레젠테이션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 기획, 그리고 디자인, 거기다가 필요하다라면 발표 코칭이나 발표 대행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많네요. 예, 정부나 지자체, 음, 뭐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는 아예 고객을 지방자치단체로 특정 지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쪽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 이걸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진행한 건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발표 대행까지도 부탁하면 이게 해주시고 그러신다는 예, 거죠? 입찰 같은 경우에 뭐 너무 떨리는 분들은 저희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 또 따로 외부에 협력 파트너로 있거든요. 협력 파트너.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업을 되게 저는 여기 우리 CBMC 분들 보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네. 이 사업을 하실 때 되게 직장 생활 처음부터 사업하신 분들이 아니라 되게, 예. 직장 생활 그 가운데도 되게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파격적인 대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입사를 할 때 29 주임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는데 4년 반 때 제가 이사로 나왔을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잘하시기도 하시고 한 해에 2번 진급을 해본 적도 있어요. 네, 그냥 주임에서 대리가 됐다가 3월에 대리가 됐는데 9월자 과장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뭐 나이는 지금 어리지만 30대 한 초중반에 그때만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2, 3일밖에 못 들어온 적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급여나 제대로 된 처우가 안 됐었어요. 2000년대 한 초반에는 1년에 한 2달밖에 급여가 안 나온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 회사를 들어갔더니 급여가 나오더라고. 급여가 나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일을 했더니 매달 급여를 주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면 사실은 우리가 그 IMF가 97년? 네. 그때니까 사실. 그때 이런 이제 업종, 특히 디자인 업종이나 또 개발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은 시기에 월급을 못 받아본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꾸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급여를 잘 받고 계셨으면 될 텐데 이렇게 또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게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대표님이 저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네. 당신이 약 5년 후에 은퇴를 할 예정인데 그 회사를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저를 좀 혹독하게 뭔가 경영진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5명 정도의 구조조정을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본인이 정리해 주시고 넘겨주시지 그걸 왜 지분을 이렇게 양수양도 받는 그 시점에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그 친구 5명을 데리고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겁니다. 도저히 제가 뽑았던 직원들을 제 손으로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완전히 이제 꼴찌들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분이 그냥 좀 정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오히려 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사실 채용한 게 한 대표님이 하셨던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가는 뭐 대표님 들으면 지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제가 제안한 건 있었죠. 제가 요구해서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일부의 장비들을 이제 뭐 요구해서 나온 그런 그림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5명을 내보내는 좋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온 거고 또 제가 마음이 떠났다면 잡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그분도 그러면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을 또 안고 나간다라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쏙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은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회사가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는데 직원들을
또 회사에 부담을 주고 데리고 나간 사실 나쁜 그런 사람.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예,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제는 참 그때 당시에는 참 그런 아니 나 같으면 좀 떠벌렸을 텐데. 딱 실제 저희 회사에 합류한 5명은 지금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지만 나갈 때까지 굉장히 저를 원망했죠.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자기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죠. 야, 참 그거 마음은 확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참 그렇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나한테 충성을 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거는 딱 또 다른 신의를 위해서. 그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억울하다 생각하는 게 낫다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아니, 그때는 2000년도 초반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킹덤 컴퍼니 뭐 서로 전혀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죠. 그런데도 이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건 있었네요. 예, 제가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면접 보고 뽑았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좋은 뭐 대우를 위해서 그런 걸 모른 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마음, 회사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가 위로저런 분들 얘기 좀 들어봤지만 좀 약간 결이 다르. 오늘 와서 집 구경도 그렇지만 우리 한 대표님의 이야기 자체가 조금 평범치가 않네요. 지금이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30대 초반에 정의감이 붙었나 봐요. 이게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정의감, 사회적 정의.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흥미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제 지금 보니까 저는 사실 요 대목은 지금 다시 들은 건데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라도 참 정의감은 불타 있었는데 사실 그 정의감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킹덤 컴퍼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심겨지고 뭔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가자는 과정 속에서인데 지금 아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뭐 왔다 갔다는 조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뭐 한참 재림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또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래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이제 군대 가서 또 본의 아니게 또 군종 생활까지 하셨다가 그러다가 또 끊어졌다가 저는 결혼을 이렇게 신앙인 안에서 하신 줄 알았더니 두 분 다 신앙적인 뭐 그런 열정 없이 보니까 근거 하나가 있는 거는 우리 사모님의 그 친정어머니가 계속 교회 나가라는 압력은 넣었지만 그 말고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정의감은 있었네. 인간적인 정의감. 그러게요. 그때 물론 뭐 저는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당신이 하는 건 항상 옳다고 이야기해주는 편이거든요. 신중하게 결정했고 또 당신이 한다면 또 잘할 수 있을 거라 아마 좀 같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왜 그렇게 그때 무모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말리지 않았는지. 근데 저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좀 이제 엑기스, 저 요 얘기를 아까 듣다 보니까 참 감동이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또 친정어머니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 뭐 애 키우는데 교회 나가서 나쁠 게 없겠다 이제 이러면서 발은 들여놓으셨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그런 수준의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거든요. 물론 우린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이고 또 CBMC도 우리가 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와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 듣고 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이 필기하고 아직 목사님도 없는 설교문을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책자를 다 만드시고 제가 그 책자를 내가 안 갖고 나오네. 그 책자가 정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집이 아예 우리 한 대표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설교집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엄청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계기,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5년도에는 야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순원, 그러니까 구역 원으로 있을 때 지금 우리 CBMC 성수지에 나오고 있는 모 네, 대표님의 순원이었는데 가서 이런 큐티 나눔을 하면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생활을 한 1년 넘짓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12월 달쯤에 주보 사이에 껴있는 순 배치표 내년도에는 어떻게 순이 바뀌는지 배치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는 소그룹을 예,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또 구역. 그런 분 있을까? 이제 보통은 구역이나 셀 요새 순. 목장 예, 맞습니다. 다양한 명칭. 저희 이제 교회는 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순 배치표를 보는데 예배의 광고 시간에 보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 이름이 없어서 잘 됐다.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부담스러운 게 순예배였는데 네. 야 이거 구역 예배 안 가도 되겠네 라는 마음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같이 그 순 배치표 보다가 저를 이렇게 쿡 찌르더라고요. 네. 큰일 났대. 당신이 순장이래, 순장. 순장이어서 밑에 순원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밑에 순원만 찾았는데 순장, 구역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목사님이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이게 신중하게 고민한 거고 한 명 한 명 다 놓고 기도하면서 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저희 순장님이 순종이었어요. 권순종 대표님. 순종하라 하시는데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의 힌트를 주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주일 설교 예배의 본문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고 토요일 날 순 예배 구역 모임을 하면 그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본문만 열심히 공부해서 순원들하고 나누면 되겠다. 이런 일말의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뭐 집요하게 뭐 필사를 하고 또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더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2년 딱 104주를 했네요. 2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요 필사를 하고 요약 정리를 하고 순원들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2년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뭐 지식도 쌓였지만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을 한 주 한 주 되새기면서 그 왔던 그런 시간들, 물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죠. 하루에 많게는 한 주에 많게는 막 30시간도 써본 적도 있으니까 적을 때가 한 12~13시간. 그 일이 우선이었어요. 예배 끝나면 설교문을 제가 다시 필사하고 필사한 걸 요약하고 이게 끝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일을 안 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전 부목사를 하면서 그 청년들이나 저는 이제 조금 젊은 청년들 목회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포인트가 이제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뭐 제가 이제 메시지하고 그러면 뭐 좋긴 하지, 또 우리 공감대를 이룰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이 청년들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적 역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생활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설교문을 저희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꼼꼼히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줬어요. 미리 보내주면 그거를 보고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내는 것을 작업을 하는데도 이게 뭐 거의 하루를 잡아요. 그거를 고민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날 설교문 받아가지고 그거를 주일 오후에 우리 성년 소그룹에 그거를 하게 하려면 진짜 제가 주일마다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 대표님은 설교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생짜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엄청난 작업인데. 그게 원래 이제 교육자분들이 그 일을 하고 수요일쯤 되면 그 순 예배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월요일 날 예배를 보시는 그 어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월요일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리면서
어제 우리 설교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런 맥락으로 이런 꼭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라고 하면 그걸 적어서 그걸 순 예배 때 나누시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시던 분이. 네, 야곱도 몰랐는데. 네. 야, 네. 그게 그렇게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그걸 어느 행가는 이제 책으로 만들었던데, 네,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본인이 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걸 알고서 부탁이 온 아니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가 저희 교회 69년 때 그걸 시작을 했는데, 예. 69년에는 뭐 저만 가지고 있는 저만의 뭐 이런 자료였다가, 예. 70주년에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69년 때랑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70주년의 말씀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지금 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정리하다 들었어요. 보니까 느껴져요? 네. 평소와 지금 다르다, 올해는. 그렇죠. 네. 필사를 할 때 한 7시간 정도 필사를 하고, 정신과 숨소리까지 제가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목사님의 설교 본문들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고, 목사님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 이건 성도들한테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70년 그 설교는 모아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제가 1000권 성도들에게 나눠드렸죠.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집을 성도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그대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드렸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PT라고 하는 이 업체가 그 전문 프리젠테이션 업체로 1위. 지금 사실 수도권을 뭐 웬만한 이제 저도 아까 저 작업하신 걸 봤는데, 지자체 또 우리 정부 부처 우리 한재진 대표님 한PT의 손길이 안 간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여기 있었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도 그렇지만 뭐 디자인적인 요소야 이미 대학 때부터 전공하셨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영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만드는 거가 바로 이 정부의 사업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분의 설교 안에서의 핵심을 뽑아내는 것들이 훈련이 됐잖아요. 한 6, 7년 정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핵심을 맥락을 뽑아내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기획 전략 부서를 만든 이유도 있겠죠. 참 놀라운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감동적인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6년, 7년 이렇게 되는 그때로부터 5, 6년 됐죠. 네. 지금도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정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정말 그 설교 준비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목사들은 자기 설교에 은혜 못 받는 목사가 없어요. 왜냐? 청중들하고는 좀 달라. 어떻게 전달되느냐와는 상관없이 본문 하나를 놓고 설교 준비하기에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고, 물론 스타일에 따라서 설교문을 꼼꼼히 적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단한 메모만 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적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은사가 잘 전달하는 분이 있고 잘 전달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막 잘 전달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죠. 나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저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 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 목사님의 설교 준비 이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한 6년을 들으면 뭐 신앙 성장 안 하면 이상하죠. 아까 뭐 의도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순장으로서의 순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년, 7년 흘렀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목사님이 준비한 어떤 메시지들, 또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들, 뜻,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도 재밌거든요. 그리고 찾아냈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야, 오늘 찾았다. 못 찾으면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죠. 저 오늘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집구경도 그렇고, 지금 한 대표님 만나면서, 저는 사실 이게 금요일, 이게 일주일에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다 배우는 게 있고요. 신선한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한 6년, 7년을 말씀을 정리해오면서 뭔가 거기에서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게 뭐냐.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을 정말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어도 머릿속에 팍팍 와서 꽂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찾아내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능력이고, 제가 사실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항상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능동적으로 들어라. 근데 지금 한 대표님이 딱 그걸 하시는 분이네.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제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방법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 부담될까 봐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한 대표님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뽑아내려고 그러죠. 어떤 분은 정리하면서 욕하는 분도 있어요. 비판하는 분, 이거 뭐 또 그냥 뭐 생각도 네. 없이 막 이래. 네? 근데 참 감사하네. 그게 저는 한 대표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잘 해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이제 정의감은 있었지만 그 정의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기까지는 한 6년, 지금부터 한 6년, 7년, 그때가 아주 집중적으로. 네. 지금 교회에서 섬기시는 거는 안수 집사님으로 네, 지금 안수 집사 된 지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안수 집사 총무, 그리고 또 뭐 새가족부 팀장, 양육자로 섬기고 있고요. 교회 역사도 뭐 본 교회, 전 교회 이름이 약간 교회 이름도 참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70몇 년 됐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이 본교회, 본교회 이렇게 있길래 거기 70년 트렌드는 아닌데 해서 여쭤봤더니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에 교회 이름 바꿨다고. 맞아요. 바꿨는데 바꾼 것도 본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본교회 다니는데. 아니, 본교회가 어디시냐고요? 본교회요. 맞아요. 우리 교회, 본교회. 이름도 너무 전략적으로 지었.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본교회를 등록하려고 할 때 반대가 많았대요. 타교회에서. 아니, 그 은행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은행이 처음 할 때, 우리은행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은행은 뭐 우리은행 아니냐. 뭐 이랬더니 이제 우리은행이 한 얘기가 그러면, 국민은행은 왜 있냐, 국민은행. 그래가지고, 그 국민은행은 우리 모든 국민의 은행이냐. 이제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은행도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본교회. 그래,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사실 오늘은 흥분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대표님 와서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실은 사모님이 일부러 잘 한 게 아니라 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잠깐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CBMC 목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런 기회들을 가져주셔서 아까 우리 사모님 칭찬을 막 엄청,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을 해나갈 때 애들하고 얘기가 잘 돼야 뭐 라운지도 만들고 또 한 방에 또 같이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애들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아빠가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어떻게 대화를 잘 하셨냐 물어보더라고 한 분이. 그랬더니 본인은 한 역할은 없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 바꾸는 과정에서는 사실 애들이 별로 그렇게 자기 독방을 주장을 하지를 않았어요. 큰애 의사도 물어봤는데 굳이 독방 필요하지 않고
또 큰애 혼자 독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애한테 그러면 형이 독방 쓰는데 활용을 잘 못하니 그럼 네가 중학생 되면 형 방을 널 주고 막내랑 형을 쓰라고 할까? 그럼 너 그 방 갈래? 그랬더니 그닥 독방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집에서 좀 신기했나 봐요. 네. 그런 의사 얘기를 나누고 하는 의사결정 자체가 어떻게 애들하고 이렇게 잘 아들 셋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엄마가 혹시 뭐 대화에 특별한 비법 뭐 그런 거 있니? 사실 그런 건 없고. 별로 없고 그냥 평상시에 애들하고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막 말은 많은데 감정 표현이 많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애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고 또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지내는 편이에요. 또 걱정되네. 이 얘기 보면서 또 다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그 부모님들 제가 만나보니까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애들이 안 까다롭게 된 거지. 안 까다로워서 이렇게 잘 되신 건 아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좀, 뭐, 성향들이 그렇게 까칠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이 대체로 좀 무던한 편이에요. 애들이 좀 다행히. 그럼 어떠세요? 부부간에는 얘기가 잘 되세요? 네, 별로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아이들이 샘낼 때가 있어요. 저희가 라운지 들어가면 뭐 몇 시간째 뭐 같이 있을 때도 있고, 특히 산책이나 아니면 뭐 밖에 따로 나가서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나 봐요. 안녕. 기어다니게 돼. 얼굴 보여줘도 돼. 첫째, 둘째. 그래, 우리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안이지만 막 성경 필사가 아니죠.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 성장에 계기가 됐다는데, 혹시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한 대표님하고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정들 보면 신앙의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남편이 막 갑자기 무슨 뭐 광신도 비슷하게 돼간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죠. 이제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인데도 좀 자꾸 이게 딴지를 거는 수가 있어요. 서로 이런 언밸런스가 나오고. 혹시 결혼하는 당시에 뭐 신앙이 막 그렇게 뜨겁고 이래서 하신 게 아닌 것 같던데. 네, 결혼할 당시엔 둘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다 그냥 방황하고 있는 상태. 완전히 뿌리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상관없이 됐는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의 순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사람 너무 빠진다, 뭐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 신앙의 깊이나 뭐 지금 집중도나 이런 건 제가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남편 뒤에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비슷한 단계로 이렇게 여기가 양육자 교육을 받고 저는 1대1을 받고 좀 그러니까 비슷한 교육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같이 신앙 공부를 한 아주 좋은 한 1년 정도 서로 다른 공부긴 한데 같은 형태로 이제 신앙의 영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들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제 순장직을 주셨을 때 이제 되게 겁이 많이 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겁내면서도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의 이름으로 준 순장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네, 제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부하는가 보다라고 했고 뭐 자기 일을 같은 걸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이것도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여러 가정들을 보잖아요. 이게 신앙에 뭐 상관없었던 때도 그렇지만 교회 가고 이런 게 두 분이 다 비슷하게 나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는 혹시 막 한 대표님이 이제 교회 그런 상황으로 뭘 받으면서 막 열심을 내고 그러면 이게 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또 아내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부부가 진짜 네. 뭐 서로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또 남편이 자꾸 그냥 공부하고 교회 보내고 이러니까 아내가 또 섭섭해가지고. 물론 그 반대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런데 두 분이 같이 교회에 상관없이 있다가 같이 이렇게 가셨다가 또 어떤 공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고 그러니까 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아유 벌써 다 1시간이 됐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와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언제 참 너무 오늘 그 딱 한 6년 정도 신앙생활 얘기밖에 지금 우리 못했는데 그 전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고 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사무실로 와서도 서로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한 대표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직구경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또 그럼 와보시겠냐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시간 가지고 선뜻 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저 본인이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무부 장관 허락을 받으셨냐 그랬더니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괜찮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전 목사로서의 그 교인들을 돌보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힌 분들 같아, 한국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도 공부했는데 사회복지관의 기능도 그렇게 막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원래 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돌리지. 교회도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다 무슨 학원인 것처럼 그냥 공부만 시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을 와서 방문할 수 있던 게 저도 일반 어떤 지역 교회에 뭐 그 현장을 좀 떠난 지가 여러 해 돼서 가정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대화 나누고 이게 참 그리웠는데 이렇게 또 선뜻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방 맞아요.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는 일반 문학 작품에도 보면 뭐 친구를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그때 이제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소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찾아가서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고 이게 어찌 보면 목회의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이 가정을 찾아와서 볼 수 있으니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아마 이 가정에 이제 아까 집 구경도 했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큰 격차 없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격차 많이 납니다. 네. 네, 그 격차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마 격차로 여겨지지 않는 뭐 물론 그 안에서도 뭐 있지만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기도 요즘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저는 작년 올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살리는 사람. 네. 복음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가능하다면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사명, 소명이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읽으면서 드는 것의 결론이더라고요. 작년 올해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좀 살리고 싶다. 또 직원들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길을 좀 살려주고 싶다. 또 기업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사업을 좀 살려주고 싶다. 이런 어떤 살리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인데 역시 PT를 하시는 분이네. 살리고 싶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커버가 되네요. 그리고 정말 그 한 대표님의 진심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 어때 사모님도? 저는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도 지내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항상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나 말씀이나 이게 이제 예수쟁이라면 그게 1번에 있고 다른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나다 보면 늘 이렇게 약간 죄책감, 자책감 같은 신앙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부족한 것들을 늘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죄책감 가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최근에는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CBMC에 나오시면들 좀 배우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쟁이라면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정 경영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가정의 경제를 잘 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교회 가서 성경 뭐 배우고 또 누군가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다니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그래서 한 대표님에게서 저는 1순위의 일은 뭐냐? 사실은 교회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한 대표님에게 맡겨주신 1순위의 영역은 한 PT.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사명은 돈 받는 곳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봉사하는 곳, 섬기는 곳. 그래서 저는 뭐 목사로서 저는 이곳저곳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님은 교회에서 돈 받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그럼 거기가 사명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는 어디냐?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가정에서 여기가 사명이고 지금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사명과 봉사의 밸런스는 물론 중요하지만 결코 내가 이거 못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게 사실 우리 CBMC 기독 실업인에 나오시는 목적도 뭐냐면 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이 곧 또 하나의 교회다.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직원들의 길을 살려주는 거, 또 그들에게 참 생명을 불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한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도 맛있게 잘 먹고 또 새로운 신선한 도전으로 우리 많은 가정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 가정 찾아서 서로 교제 나누며 또 이 가정 살아온 이야기, 이러저런 이야기 그렇게 일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 자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이 탄탄하게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해주시며 또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한 대표님 정말 살리는 해가 되고자 하는데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참 생명을 살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려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기업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대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잠시 다녀가지만 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이 가정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품어나갈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